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미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미증시 급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간략하게 장중의 흐름은 체크 정도 하는 수준에서 넘어가겠습니다. 3대 지수가 간밤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장 크게 오른 쪽이 나스닥 지수 1.65%의 급반등이었는데요. 섹터별로 봤을 때 S&P 500에 있는 11개 섹터 가운데 1개 빼고 다 올랐습니다. 1개가 헬스케어인데 이쪽은 좀 아쉬웠습니다. 이유는 월그린 부츠 때문에 그런데요. 약국 체인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 그 다음 가이던스도 더 좋지 않게 발표를 하면서 주가 급락이 있었고 이것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까지 쭉 끌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힘을 보탠 건 깜짝 경제 지표였습니다. 역시 미국의 소비 죽지 않는다, 살아있네를 증명하는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기가 침체가 오더라도 얕은 침체에서 그치겠구나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폭을 더해 갔습니다. 제조업도 이번에 바닥 신호가 나왔습니다. 아직 기준선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 이제 플러스권은 아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고 3개월 연속 조금이지만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 시장은 주목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사실은 이런 스토리보다는 숫자에 더 주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어닝 시즌 빅테크 위주의 일정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쭉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내용들 나오면은 그때그때 체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요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더 시장은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간밤 등락률 쭉 정리해봤는데 종목별로 봤을 때 어제 가장 크게 올라갔었던 테마 섹터 통신장비라는 점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밤에는 항공 섹터가 미증시에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델타항공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가 하락에 여행 수요가 지속된다라는 그 코멘트 속에 여전히 항공 테마주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LCC 저비용 관련 항공 테마주의 흐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밖에 메타버스 테마가 모처럼 만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전에 2020년 때 그 코로나19 팬데믹 쇼크 나왔을 때 주목을 받았다가 최근 들어서 잠잠해졌던 키워드 메타버스 다시 시장에서 주목받았는데요. 웰스파고가 유니티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부정적인 심리가 시장에 쫙 깔려 있어서 이 회사의 강점을 보지 못한다라고 안타깝다 하면서 이제 투자 의견 긍정적으로 평가냈거든요. 그러면서 유니티,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쪽이죠. 15% 급등을 하자 게임사인 로블록스 그리고 메타버스의 대장주인 메타까지 간밤 급반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중국 기업도 중국 정부가 부양 의지를 표명하면서 같이 상승을 한 에이디아 주가의 흐름입니다. 기술주가 이제 알파벳 빼고 나머지 다 좋았는데요. 알파벳이 한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UBS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하면서 이 종목만 파란불이 들어왔고 나머지 빨간불, 상승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여기에 기입을 해봤는데요. 상승폭이 그 전날 낙폭을 다 회복할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 대기 모드 그리고 아직 시장이 강세에 베팅하기 어렵다는 심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적당한 수준의 저가 매수 유입으로 반등에 성공한 빅테크 기업들이었습니다. 테슬라도 오늘은 그래도 한 3.8% 반등을 했기 때문에 2차 전지주 우리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시티그룹에서는 생성형 AI로 인해서 D램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 리포트 내용 쭉 봤는데요. 숫자를 굉장히 높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지금 시장이 그 생성형 AI 소비로 인해서 D램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간과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산업의 전망치, 내년, 내후년, 30년 이 전망치를 굉장히 높게 잡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간밤 D램 관련 마이크론 기업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6%나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도 3%가량의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AI 칩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도 동반해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인데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요. 간밤 올랐었던 폭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약세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ETF가 지금 1%가량 마이너스권 나타내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이쪽이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이 반도체주가 고꾸라지면서 지금 0.4%가량 약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것만 없었어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가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그 고사양 AI 칩 수출 제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무부의 코멘트에 따르면 작년 10월에 그 반도체 수출 제한 중국 쪽에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최종 방안이 될 것이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중국 매출 비중이 적지는 않습니다.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AI 트레이닝을 위해서 쓰는 GPU 같은 경우에는 A100과 그 고사양 H100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게 수출 제한이 걸리면서 중국에 지금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하위 단계의 그 중국의 수출용으로 A800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수출길이 막히는 건가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한 3% 가까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최근 엔비디아의 흐름과는 좀 별개로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정부 정책도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IDM 쪽이 향후에 이 호황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시장에서 평가가 되는지는 따로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엔비디아와 이수페타시스 우리나라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어떤 논리로 어떤 순서로 그런 상승세가 나타났는지는 좀 정리가 필요해 보여서요. 쭉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당잠사에서 그 챗GPT 3.5가 공개되고 흥행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이슈를 정리해 드렸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한 오픈 AI에서 게시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월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플랫폼, 통신,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인텔과 다르게 자체 반도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 등을 사용할 것으로 시장에서 거론이 된다는 점 체크해 드렸고요. 딱 엔비디아는 이때부터 먼저 급등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구조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2월 당잠사에서 파운데이션,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세 부분 크게 파트를 나눠서 자세히 정리를 해드렸고요. 돈이 되는 쪽은 인프라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 당시에 레포트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골드러스 시대에 금 캐러 가는 사람들에게 청바지를 팔면 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청바지 회사는 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점 체크해드렸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이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종목이 신고가를 근래까지 좀 터치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요. 생각보다 일찍 엔비디아 실적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5월 25일 당잠사 때 엔비디아 실적 공개된 부분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특히 GPU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2분기 매출 가이던스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55%나 상향 조정, 더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것을 봤을 때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주목이 된다라는 부분 속에서 바로 그날 같이 이수페타시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엔비디아 쪽으로 가는 D램의 밑에 붙여있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 로 엔비디아 매출 비중이 2022년 기준 약 40%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이때부터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죠. 5월 25일 당잠사 말씀드릴 때가 개장 전이었기 때문에 24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700원 하던 주가가 현재 25,45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고민이 남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기업인데요.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A100과 H100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공장이었기 때문에 패밀리스 기업으로 이 설계도를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주면 여기에서 만들게 되는데 이 GPU 옆에 통로 역할을 해서 붙이는 D램, 메모리 반도체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SK 하이닉스가 만듭니다. 그 밑에 붙어 있는 게 기판, 이수페타시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 이들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될 만한 부분은 결국에는 다시 실적입니다. 숫자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올해 5월 말부터 이 챗GPT 평균 사용 시간이 점차 그 전 월 비했을 때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GPU가 예전 제시했었던 가이던스를 충족하는지 시장 다시 한번 깜짝 놀라킬 만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성을 가를 것으로 보이고 고요. 이제는 시장은 새로운 신선한 종목을 찾기에 나서는 모습이 어제 장 마치고 시간 외 거래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오로스 테크놀로지인데 시간 외 거래에서 7.4%나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요. 소외되었던 HBM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하나증권에서 레포트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뭔가 새로운 재료를 찾는 것일까요? 이제 HBM이라는 건 지금까지 거의 시세가 나왔었던 건 SK 하이닉스 쪽과 맞물려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HBM의 마켓이요. 시장 점유율은 SK 하이닉스가 1위입니다. 50%,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이 10%인데 이 HBM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IDM 업체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과거에 좀 정리해드린 내용인데요. 삼성전자가 또 HBM 라인업 확대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었던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시장은 아마 정리를 할 겁니다. 대부분 공정 쪽에 있을 때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SK 하이닉스와 교집합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5월에 이제 정리해드린 HBM의 구조입니다. D램을 적층으로 쫙 쌓아서 붙여놓은 게 이제 HBM인데 그 밑에 이제 기판입니다. 그래서 기판은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기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판 DDR5 그런 수혜주도 같이 연결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아래에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D램을 쫙 이제 적층을 하기 위해서 구멍을 쭉 뚫은 다음에 구리를 이 막대를 여기에다 세워 놓거든요. 이런 공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깔끔하게 이 구멍을 내고 잘 이제 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애칭과 가스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K&W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구리를 이쪽에 평탄화를 해야 합니다. 구리를 쭉 연결을 해서 막대를 세웠을 때 위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 잘라내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KC텍 그리고 그라인더는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 같이 들어갑니다. 요 깎는 거고요. 장비 쪽은 이렇게 되는데요. 레이저 가공이나 이 검사 장비 이쪽이고 지금 어제 시세가 나왔었던 쪽이 패키지 오버레이 장비인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오로스 테크놀로지밖에 없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물질 제거를 해야 이제 깔끔하게 붙일 수 있겠죠. 이 관련해서는 PSK 홀딩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쭉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추가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어제 마감된 우리 시장의 분위기 사실은 이제 미증시가 굉장히 약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잘 버텨준 코스피였습니다. 그 힘은 삼성전자에 있었고요.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에 비해서 어제는 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쉬웠는데 그 약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의 약세, 2차전지의 약세, 그리고 미디어 엔터, 스튜디오 드래곤 중심의 약세였습니다. 이 두 부분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사실은 작년부터 기대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PBM 관련 등재 기대감입니다. 보험 등재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에서 약가
같은 거를 정해주죠.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서 사기업 중심으로 이제 보험 쪽에서 많이 움직입니다. PBM이라는 게 미국 보험약제관리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약가나 매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각 헬스케어 기업들이 눈여겨보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빅3라고 하면 마켓시어가 한 80%, 옵텀 RX, CVS 헬스,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세 군데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곳, 옵텀 RX에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추가 등재를 어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얀센, 산도스, 베링거, 인겔하임 이 세 부분이 확정이 되면서 셀트리온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기대했었던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 출회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8% 이상의 급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제약사들은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남아있는 PBM 기업이나 공보험을 좀 노려야 하는데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헬스케어와 제약 셀트리온 그룹주가 소폭의 반등을 했습니다. 이 회사 측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요. 보험 등재 불투명하다고 보도가 되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에 다른 메이저사와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험 등재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단기간 주가가 이제 기대감을 제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제 좀 급하게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증권가에서도 엇갈리는데요. 잠시 후에 출연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 숫자에 다시 시장은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숫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유틸리티, 한국전력이었고요. 산업재 쪽, 자동차, 기계, 조선, 해운 쪽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주가 반응이 있었던 종목들 정리가 돼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전력 도매가가 전기요금 하회를 하면서 이제 실적 회복 가능성이 점쳐졌다는 점 체크해 드리고요. 5G, 6G 통신 장비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어제 두드러졌습니다. 이건 어제 당잠사에서 다 체크를 해드렸죠. 미국 쪽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위해서 한 52조 원 정도 예산 투입 계획을 세부 항목들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테마성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볼만한 부분은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이었고 그 부분도 어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요즘 투자 심리로 봤을 때 바이오하고 통신 장비 쪽은 올라갈 때만 되면 이거 진짜 믿을 수 있어라는 이 심리의 악화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지는 오늘 다시 한번 점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이었고 시간 외 거래에서는 모듈러 주택 관련 기업들의 강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정보 코멘트도 있었고요. 철강 강관 쪽도 전기요금 동결이 되면서 전기를 돌려서 제품을 생산하는 쪽은 수혜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의류 쪽은 어제 한세실업과 영업무역 레포트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합니다. 이 내용은 내일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